네,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지난번 사초생의 자산관리 프로젝트 시리즈 첫 번째 영상 보고 오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모으는데, 종잣돈을 모으는데 생각보다 좀 속도가 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자산 관리를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간략한 가이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저축을 100만 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청년 도약 계좌라든지, 뭐 청약, 뭐 종합저축주택 드림이라든지 ISA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돈을 모이는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나 모아야지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모으실 거예요. 청년 도약 계좌 뭐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래저래 돈이 나갈 때가 많다라고 하면 월 50만 원을 넣는다라고 봤을 때, 매월 50만 원씩 넣으면 우리가 1년간 모을 수 있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5년이죠. 그래서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5년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청약 종합 저축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까지 뭐 인정 한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말이 많은 게, 청약은 저축의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그만큼 넣는 게 필요가 있을까? 네, 국민주택을 여러분들이 청약을 할 게 아니라면 굳이 그만큼 넣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청약을 넣을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이 없어도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얼마씩 넣은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최소 10만 원 이상 2년 정도는 넣은 통장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국민주택을 하지 않아도 민간주택을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전용 면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소 10만 원씩 2년 정도 넣으면 24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청약 계획이 섰을 때 목돈을 한꺼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청약 같은 경우에는 240만 원 정도 통장에 맞춰 두시는 게 좋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 입금을 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청약하기 전에 목돈을 다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10만 원씩 2년을 넣었을 때는 240만 원을 여러분들이 목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청약을 위해서 그냥 쓰지 않는 돈, 내 저축 금액이 포함이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청약을 못 깨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또 깨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240만 원은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청약 도약계좌 혜택이 있는 거 좋지만 기간도 어느 정도 또 제약이 있죠. 해지도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찾아 쓸 수 있고, 또 만기가 좀 빨리 돌아오는 그런 상품들을 가입할 수 있는데, 네, 정기 적금 상품 이율이 낮다라고 해도 그냥 모으는 것보다는 이율이 나을 수가 있고, 뭐 파킹이냐 적금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율 보고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기적으로 넣어야 내가 안 써요. 여러분들이 자꾸 수익률이나 뭔가 이자에 대해 많이 집착을 하시는데요. 그런 이자율을 더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돈을 덜 쓰고 아끼고 좀 필요한데 딱 소비만 하는 것만 해도 수익률이 훨씬 더 올라가요, 여러분. 원금을 잘 지키고 모으는 고민이 1번이지 수익률에 대한 고민은 그 다음이에요. 앞에 게 잘 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적금을 매월 10만 원씩 1년 동안 넣으면 해마다 120만 원씩 모을 수 있죠. 그래서 이 120만 원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렇게 120만 원씩 해마다 적금을 10만짜리를 넣어서 만기를 돌리고 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A 같은 경우는 3년 넣으면 여러분들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기저기 들어간 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 10만 원씩만 넣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선 연간 한돈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이건 또 여러분들이 뭐 적금 만기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얘기를 하고, 어쨌든 IS에 10만 원씩 5년 동안 넣으면 이것도 한 600만 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이게 왜 꼭 필요하냐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내가 받은 월급을 엄청나게 쓰지 않는 이상은 세금을 오히려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적당히 돈을 쓰고 아껴 쓰고 안 쓰는 경우에는 이런 세액공제 상품이 없으면 내가 소득을 엄청나게
받고 그냥 돈을 별로 안 쓰면 세금을 낸 게 별로 없어 소비를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상품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건 최소한으로 잡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금 내고 가입해야지라고 하시지 마시고 좀 노후 대비도 되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넣으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120만 원씩 또 꾸준히 넣으면 600만 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비상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경조사 비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파킹 통장을 월 10만 원씩 모으는 거 이건 입출금이 자유로우니까 그렇다 카드 값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이 파킹 통장에 10만 원씩 꾸준히 모으면 이것도 한 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볼륨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건 청년 도약 계좌. 왜냐하면 혜택이 제일 많고 그리고 여기에 많이 넣으면 목돈 혜택 이런 것들을 짱짱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볼륨을 크게 가져가는 게 맞고 만약에 나 5년 동안 진짜 이걸 끝까지 열심히 넣으려고 나 결심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금 금액이라든지 파킹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금액들을 청년 도약 계좌로 몰빵하셔도 돼요. 70만 원 맞추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가입을 한다. 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통장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 더하면은 100만 원이 딱 돼요. 100만 원이 되는데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딱 2년만 넣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청년도약계좌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나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면 그 자금으로 투자 공부를 한 걸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금액을 매월 10만 원씩 정하시던지 아니면 1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 금액 안에서 투자를 해서 좀 불려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좀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할 때는 다양한 상품들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하는 뭐 ETF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소액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왜 여러 가지를 해보라고 하냐면 상품에 따른 특징, 장점, 단점이 너무나 다 다르고 또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가야 할 금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을 받는 뭐 ETF라든지 아니면 인덱스 펀드라든지 이런 그 전체적인 시장을 좀 따라가는 이런 지수 펀드들 그리고 뭐 달러라든지 이런 국제 정세나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바뀌는 변동성 자산들이 있잖아요. 채권도 금리에 따라서 또 좀 바뀌는 게 채권 시장이니까 어떨 때는 주식이 잘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채권 시장이 나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급달러로 돈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자산들에 투자를 해놓으면 투자를 할 때도 내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투자 자산의 비율을 예를 들어 뭐 다 20, 20, 20, 20 이렇게 맞춰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자산의 흐름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 수익이 나고 떨어지는지가 좀 한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하면서 투자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에 대한 그런 공부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자산들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좀 다 모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 금액이나 이런 거는 따로 포함을 시키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들을 만약에 넣으시면은 전체 금액은 5,64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또 따로 있잖아요. 뭐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목적이니까 쓰지 않을 거고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노후 대비 자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외한 뭐 정기 적금 파킹 통장, ISA, 뭐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금에서 한 5% 정도 더 붙는다라고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더 붙겠다. 그죠? 240만 원 정도 더 붙는데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모아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금액에서 1억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시면 곱하기 2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기간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금액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자산을 좀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런저런 상품들을 넣어놓다 보면 내 통장이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목돈이 빡빡 찍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결과적으로 다 모아놓고 하나씩 만기가 돌아오고 해지를 하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돈이 1,000만, 2,000만 큰 돈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게 눈에 보이고 또 마지막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됐을 때는 정말 큰 시드가 될 거예요. 성과급이라든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저는 그런 돈을 좀 보너스 개념으로 뭔가 소비를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그런 돈 저도 무조건 다 모았거든요. 기본적으로 파킹 통장에 들어갔다가 괜찮은 상품이 있을 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고 해서 계속 이렇게 상품을 계속 환승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돈도 기본적인 불어나고 거기에 따른 이자들도 좀 수익이 생기니까 조금 더 빠르게 돈이 모이는 느낌이 들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그냥 시드 우선 빨리 모으고 싶어요. 내 눈에 그냥 5천 딱 내 손에 빨리 딱 쥐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좀 미뤄두고 내가 좀 모으는 데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ISA나 이런 2천 한도를 꽉꽉 채워가지고 비과 세트 이런 것들을 다 챙기시면서 좀 빠르게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획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향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간, 금액에 맞춰서 이 상품들을 좀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할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넣고 어떤 식으로 모았을 때 얼마가 모이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 모으기가 처음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알림,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